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듯 마음의 근심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편안한 어둠 속으로 몸을 맡겨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빛과 소리에 대한 아주 특별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시 헬렌 켈러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태어난 지 불과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고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어버린 채 평생을 보이지 않는 암흑과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살아야 했던 여인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고 손바닥 위에 그려지는 글자들을 통해 세상을 배우며 인류에게 거대한 울림을 주었답니다. 그런 그녀가 생전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만약 나에게 단 사흘만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정하며 써내려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이죠. 그녀는 이 글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당장 눈이 멀게 된다면 오늘 무엇을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언제든 볼 수 있기에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죠.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의 가치를 꿰뚫어 보았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녀의 그 간절한 상상을 따라가 보려 해요. 그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사흘간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풍경들이 사실은 얼마나 눈부신 축복이었는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들려드리는 장황하고 세밀한 묘사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그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지고 깊은 안식의 세계로 접어들게 될 거랍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셨나요? 긴장을 풀고 가장 편안한 호흡을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는 헬렌 켈러의 눈을 빌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흘간의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잠에 들 시간입니다. 평생을 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둠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살아온 여인, 헬렌 켈러가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소피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한 가지 기묘한 가정을 제안하죠. 만약 자신에게 딱 사흘 동안만 세상을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간절한 계획표를 말이에요. 그녀는 이 기적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먼저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의 별다른 건 없었어라는 무심한 대답을 통해 우리가 가진 시각의 무뎌짐을 콕 짚어 이야기해요. 손가락 끝에 예민한 감각만으로 자작나무의 매끄러운 껍질과 소나무의 거친 질감을 구별하고 봄이면 나뭇가지 끝에서 움트는 어린 싹의 부드러운 박동을 느끼며 전율하는 그녀에게 눈이 있는 자들의 무관심은 너무나도 생경한 것이었죠. 그녀는 우리에게 아주 준엄하게 경고한답니다. 내일이면 눈이 멀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고 내일이면 귀가 먹을 사람처럼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지는 노을의 붉은 빛과 창가에 비치는 먼지 섞인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사소한 미소가 될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매 순간 주어지는 기적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헬렌 켈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진짜 이유예요. 이제 그녀가 설계한 기적의 사흘 중 그 첫 번째 날이 밝아와요. 헬렌 켈러는 이 첫째 날의 시간을 자신을 도와주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죠. 칠흑 같은 암흑의 장막이 거치고 처음으로 빛이라는 이름의 손님이 눈동자를 두드리는 그 경이로운 아침, 그녀의 발걸음은 주저없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구원자 앤 설리번 선생님에게로 향한답니다. 1887년 7살의 나이에 만났던 선생님은 어둠 속에 갇혀 날뛰던
어린 영혼을 빛으로 끌어올려준 존재였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오직 손끝에 닿는 온기와 진동으로만 일으키는 존재였죠. 부드럽게 휘어진 턱선의 곡선, 말을 할 때 느껴지는 입술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자신을 안아줄 때 전해지던 옷자락의 감촉만으로 선생님의 모습을 마음속 도화지에 그려왔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릿했던 상상의 퍼즐은 시각이라는 신비로운 빛으로 선명하게 완성될 준비를 마쳐요. 선생님 앞에 마주 앉아 그분의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는 그 순간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하죠. 헬렌이 보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선생님의 이목구비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공포와 들리지 않는 고독 속에 갇혀있던 자신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길러낸 그 숭고한 헌신이 얼굴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선생님의 눈동자 속에 담긴 그 깊고 푸른 인내심과 제자가 물이라는 첫 단어를 깨우쳤을 때 함께 흘렸을 기쁨의 눈물 자국,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를 대견하게 바라보던 그 자애로운 눈빛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응시한답니다. 빛 아래 드러난 선생님의 모습은 손끝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눈부신 것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가를 넘어들어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내려앉아 금빛 테두리를 만들고 그 자유로운 미소가 입가에 천천히 번질 때의 그 눈부신 순간은 단 한 찰나도 놓칠 수 없는 영원한 기억으로 가슴속에 각인되죠. 이것은 단순히 사물을 관찰하는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사랑을 시각이라는 성소에서 영접하는 의식과도 같았답니다. 마음으로만 어렴풋이 짐작했던 사랑의 형태가 눈이라는 통로를 통해 들어올 때 세상은 이토록 선명하고 생경한 아름다움으로 변해요. 선생님의 온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가슴 벅찬 감동에 젖은 시선은 이제 떨림을 안고 또 다른 소중한 존재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답니다. 오랫동안 곁에 머물렀으나 한 번도 그 빛깔을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친구들의 눈 속에는 과연 어떤 영혼의 풍경이 담겨 있을까요? 스승의 자애로운 얼굴을 가슴 깊이 새긴 헬렌은 이제 발걸음을 옮겨 사랑하는 친구들을 맞이해요. 기적의 첫째 날 오후가 되면 그녀는 평소 자신과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누어 온 이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했죠. 지금까지 그녀는 친구들의 손을 맞잡고 어깨에 기대어 전해지는 체온과 미세한 근육의 떨림, 혹은 손바닥에 써주는 글자들을 통해서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해왔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영혼이 머무는 창이라고 불리는 눈동자를 통해 그들의 진실한 내면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해요. 헬렌이 친구들 앞에 마주 앉아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살피는 그 고요한 순간을 말이에요. 그녀는 단순히 친구들의 이목구비를 구경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다정한 온정, 때로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깊은 눈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 피어오르는 진실한 우정의 빛깔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려 애를 썼죠. 사람의 눈은 영혼의 창이라는 말을 그녀는 시각이라는 감각을 통해 직접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특히 그녀는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들의 표정을 관찰하며 깊은 경외심을 느껴요. 누군가 즐거운 농담을 던졌을 때 친구들의 눈가에 어린 장난기 가득한 빛과 진지한 고민을 나눌 때 고요하게 가라앉는 눈빛의 깊이를 보며 헬렌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혀나간답니다. 보이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저 목소리의 톤과 손의 압력으로만 느꼈던 그들의 성품이 이제는 눈부신 색채와 형상을 입고 그녀의 눈앞에 입체적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이죠. 그녀는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치는 친구의
사소한 표정 변화 하나가 사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우리에게 조곤조곤 일깨워줘요. 친구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찰나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들의 깊은 속마음을 시각적으로 마주하는 이 시간은 헬렌에게 그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보다도 감동적인 경험이었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눈동자 속에 담긴 빛을 통해 인간과 인간이 진정으로 교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눈부신 축복인지를 온몸으로 만끽해요.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 안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그 빛을 받은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온화하게 반짝이기 시작해요. 헬렌은 이 찬란한 순간들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라며 친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마음속 사진첩의 가장 선명한 화질로 정성스럽게 인화하여 저장한답니다. 단순히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인격이 묻어나는 표정들을 장황할 만큼 세밀하게 관찰하며 그녀는 우정의 실체를 확인하죠. 이제 사람의 온기를 눈으로 확인한 그녀는 이제 시선을 돌려 자신을 평생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던 또 다른 소중한 우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려요. 손끝의 감각으로만 익혔던 집안의 가구와 낡은 물건들이 빛이라는 생소한 옷을 입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반겨줄까요? 그 보금자리의 풍경들을 함께 만나보기로 해요.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눈에 담은 헬렌은 이제 시선을 돌려 자신이 평생 머물러 온 가장 익숙하고도 낯선 공간인 집안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그녀에게 집이란 손바닥에 닿는 벽지의 부드러운 질감,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카펫의 푹신함, 그리고 방마다 다르게 배어있는 고유의 향기로 기억되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촉각의 세계 위에 색채와 형상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혀보며 일상의 기적을 발견한답니다. 그녀는 먼저 서재로 들어가 평생 손때가 묻은 소중한 책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해요.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수없이 읽어내려갔던 점자 책들보다 정작 자신이 읽을 수 없었던 인쇄된 책들에 깊은 관심을 보인답니다. 그 책들의 아름다운 표지와 정갈하게 인쇄된 글자들을 직접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감동이었죠. 비록 그 내용을 눈으로 다 읽을 수는 없어도 수많은 지혜가 담긴 책들이 서가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풍경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 지식의 숲에 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또한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는 소박한 물건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던져요. 오랫동안 자신을 편안하게 감싸주었던 낡은 소파의 곡선, 창가에 걸린 커튼의 부드러운 주름,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그림들까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저 물체로만 존재했던 것들이 빛을 받아 저마다의 색깔을 뽐내는 모습은 헬렌에게 마치 신비로운 마법처럼 다가왔죠. 그녀는 이 작은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며 보이지 않았던 시절의 감각과 지금 보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하나하나 대조해 나간답니다. 특히 그녀는 화병에 꽂힌 꽃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촉각으로만 느꼈던 꽃잎의 보드라움이 실제로는 어떤 눈부신 색채를 지녔는지, 그리고 줄기를 따라 흐르는 생명의 초록빛이 얼마나 싱그러운지 직접 목격하게 되죠. 꽃잎 위로 투명하게 부서지는 햇살과 그 안에서 반짝이는 세계의 향연을 보며 헬렌은 자연이 빚어낸 정교한 조각품들을 마음껏 만끽해요. 이 소박한 보금자리가 빛이라는 생명력을 얻었을 때 보여주는 변주는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답니다. 헬렌은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작은 우주를 구석구석 살피며 일상의 평범한 물건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요. 집안 가득 차오르는 평온한 공기와
그 안에서 반짝이는 소소한 조각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기적의 첫째 날이 선사하는 이 고요하고도 벅찬 행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죠. 이제 소중한 보금자리를 모두 살펴본 헬렌의 시선은 창밖 너머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 기적의 첫날을 마무리하는 그 장엄한 황혼은 과연 그녀에게 어떤 마지막 선물을 남겨줄까요? 어느덧 기적의 첫째 날이 저물어가며 헬렌의 시선은 집안의 정겨운 사물들을 지나 창밖 너머의 하늘로 천천히 향하게 돼요. 그녀는 평생 손바닥에 닿는 햇살의 온기만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짐작해 왔지만 이제는 그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 눈으로 응시하게 된 것이죠. 헬렌은 이 첫 번째 낙조를 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경외감에 사로잡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선 우주의 신비로운 작별 인사와도 같았답니다. 지평선 아래로 서서히 몸을 낮추는 태양이 온 하늘을 선명한 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그 찬란한 순간은 정말 이제 압도적이에요. 지금까지 그녀에게 빛이란 그저 피부로 느끼는 따스함이었지만 이제 그 빛이 대기를 뚫고 흩어지며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색채의 변주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구름 사이사이에 스며든 보랏빛 그림자와 마지막 남은 빗줄기가 나뭇잎 끝에 걸려 보석처럼 반짝이는 모양을 아주 장황하고 세밀하게 관찰하며 마음속에 새깁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 세상이 온통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일순간 고요한 박명 속으로 잦아드는 그 찰나의 변화는 헬렌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답니다. 해가 진 후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헬렌은 또 다른 빛의 기적을 발견해요. 바로 어둠을 밝히는 인공의 불빛들이죠. 그녀는 어스름한 저녁방안을 밝히는 전등이나 촛불의 따뜻한 빗줄기를 보며 인간이 어둠에 대항해 만들어낸 이 작고도 강인한 불빛에 깊은 감사를 느껴요. 보이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저 온기로만 짐작했던 그 작은 불꽃들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의젓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빛이 가구들에 닿아 얼마나 부드러운 음영을 만들어내는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큰 위안을 얻는답니다. 헬렌은 이 첫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해요. 오늘 하루 동안 보았던 수많은 풍경들, 사랑하는 스승의 자애로운 얼굴, 친구들의 눈동자에 담긴 영혼의 빛깔, 그리고 보금자리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 끊임없이 되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찾아온 이 밤은 그저 캄캄한 정지가 아니라 오늘 목격한 수많은 기적의 조각들을 마음의 서랍에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답니다. 이제 대지는 완전한 침묵 속에 잠기고 하늘에는 낮의 태양과는 다른 차가운 달빛과 별빛이 수놓아져요. 헬렌은 이 평온한 어둠 속에서 다시 찾아올 내일의 기적을 기대하며 마음을 가다듬죠. 비록 눈을 감으면 다시 예전의 어둠이 돌아온다 해도 이미 마음속에 시각이라는 등불을 켠 그녀에게 그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기적의 첫날은 이렇게 장엄한 노을과 따뜻한 등불, 그리고 벅찬 감동의 여운 속에서 마무리된답니다.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든 이 고요한 밤이 지나면 과연 어떤 새로운 우주의 소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적의 둘째 날, 헬렌은 새벽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깨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그 가슴 벅찬 기적을 목격하고 싶어 합니다. 태양이 잠든 대지를 깨우며 어둠의 장막을 서서히 걷어내는 그 장엄한 빛의 파노라마를 경외심 어린 시선으로 마주하는 것이죠. 헬렌은 이 순간을 단순히 해가 뜨는 현상이 아니라
세상이 다시 한번 창조되는 신비로운 서막으로 묘사한답니다. 어둠이라는 거대한 장막이 걷히고 태양이 잠든 지구를 깨우기 위해 그 눈부신 창을 던지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지평선 너머로 태양의 첫 줄기가 길게 뻗어나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세상의 형상들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빚어내는 그 순간은 정말이지 압도적이에요. 희끄무레한 안개 사이로 나무의 윤곽이 가늘게 드러나고 굽이치는 강물과 드넓은 언덕이 제 모습을 찾으며 빛의 옷을 입는 광경은 마치 우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만 같아요. 그녀는 이 과정을 밤의 종말과 낮의 탄생이라고 불렀죠. 날마다 반복되는 일출이지만 생애 처음으로 눈을 뜬 그녀에게 이 아침은 평생 잊지 못할 단 하나의 새로운 계시로 다가온답니다. 헬렌은 빛이 공기를 뚫고 들어와 온 세상을 황금빛과 진홍빛으로 채색하는 그 눈부신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눈에 담으려 해요. 어둠에 잠겨있던 숲이 초록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나뭇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첫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죠. 그녀는 태양이 구름 사이를 뚫고 솟아오를 때 하늘이 보여주는 그 다채로운 색채의 향연, 짙은 보라색에서 장밋빛으로 다시 찬란한 금빛으로 변해가는 그 짧고도 위대한 찰나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응시한답니다. 원작 속 그녀의 말처럼 태양은 잠자던 지구를 깨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만물은 그 눈부신 질서 앞에 고개를 숙이며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이죠. 헬렌은 이 장엄한 풍경 속에서 자연의 거대한 섭리를 발견하며 깊은 명상에 잠겨요. 어제의 어둠이 오늘의 빛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듯 우리네 삶 또한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과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답니다. 대지를 가득 채운 찬란한 빛의 향연은 헬렌에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인지를 다시금 뼛속 깊이 각인시켜주죠. 그녀는 이 아침의 기운이 온 세상의 골짜기와 들판에 스며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빛이 가진 그 창조적인 힘에 경탄을 금치 못해요. 어둠 속에 죽어있던 것처럼 보이던 세상이 빛의 손길이 닿자마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마법 같은 변화는 그녀가 평생 손끝으로만 상상해왔던 그 어떤 예술보다도 완벽한 걸작이었답니다. 헬렌은 이 눈부신 아침의 정경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선명하게 새겨넣으며 이제 막 시작된 둘째 날의 여정을 향해 떨리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빛의 축복 아래 완전히 뛰어났어요. 헬렌은 이 찬란한 아침의 기운을 가슴 가득 품고 이제 인류가 남긴 기나긴 역사의 흔적을 찾아 더 넓은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긴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예술과 문명의 자취들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라는 거대한 성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과연 과거의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며 세상을 그려왔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위대한 역사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기로 해요. 눈부신 아침의 빛을 가슴에 품은 헬렌은 이제 인류가 걸어온 거대한 시간의 발자취를 찾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으로 향해요. 그곳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인간의 영혼과 그들이 빚어낸 위대한 꿈들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성소와도 같은 곳이죠. 지금까지 그녀는 박물관의 대리석상들을 오직 손끝으로만 더듬으며 그 차가운 돌의 질감 속에 숨겨진 형태를 짐작해왔지만 이제는 그 유물들이 뿜어내는 실제적인 위엄과 역사의 색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 한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류가 이룩한 찬란한 문명의 파노라마를 한눈에 훑어보는 역사의 압축을 경험하게 돼요. 박물관의 웅장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헬렌 앞에는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세계가 장대하게 펼쳐져요. 거대한 석상들의 당당한 위용과 벽화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들은 수만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죠. 어둠 속에서 상상만 했던 나일강의 나라가 눈앞에서 화려한 금빛과 짙은 푸른빛으로 되살아날 때 그녀는 고대인들이 영생을 꿈꾸며 남긴 그 뜨거운 열망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온몸으로 느낀답니다. 그녀의 시선은 파라오의 엄숙한 얼굴을 지나 고대 여인들이 목에 걸었을 법한 섬세한 장신구의 반짝임에 머물며 인류 문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조용히 사유해요. 이어지는 발걸음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상들이 늘어선 회랑으로 향해요. 그곳에서 헬렌은 인간의 신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율과 생동감 넘치는 근육의 묘사를 마주하며 숨이 멎을 듯한 전율을 느껴요. 손끝으로 만졌을 때 느꼈던 그 매끄러운 곡선들이 빛 아래서 어떠한 입체적인 음영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의 휘날리는 옷자락이 얼마나 역동적인 형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는 이 순간은 그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죠. 돌로 만들어진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금방이라도 숨을 내뱉으며 움직일 것 같은 그 생생한 리듬감 속에서 헬렌은 인간의 예술적 재능이 진정 신의 영역에 닿아 있음을 확인한답니다. 또한 그녀는 중세의 정교한 갑옷들과 르네상스 시대의 눈부신 회화들을 하나하나 가슴 깊이 담아요. 덧칠해진 화가들의 섬세한 붓터치와 그들이 선택한 찬란한 색의 조합은 보지 못했던 시절 그녀가 꿈꿨던 상상의 세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장엄해요. 라파엘로의 성모가 보여주는 자애로운 눈빛과 렘브란트의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빛의 깊이를 바라보며 헬렌은 인류가 이토록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가꾸어 왔다는 사실에 깊은 경의를 표하죠. 예술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느꼈던 고뇌와 환희가 색채라는 언어를 통해 그녀의 영혼 속으로 폭포수처럼 밀려든답니다. 박물관의 고요한 복도를 지나며 헬렌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추구했던 아름다움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후손에게 남기고 싶어 했던 진실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있게 통찰해요. 전시된 하나하나의 유물들은 단순한 과거의 파편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거대한 역사의 뿌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장엄한 시간의 기록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헬렌의 영혼을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단단하게 채워주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이에요. 그녀는 박물관을 나서며 이 아름다움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정작 그 가치를 얼마나 모르고 사는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면서도 자신의 눈동자에 새겨진 인류의 찬란한 자취에 감사하며 다음 여정을 준비한답니다. 이제 인류 문명의 기나긴 숨결을 가슴에 품은 헬렌은 박물관의 무거운 문을 열고 다시 현재의 소음이 가득한 거리로 나선답니다. 과거의 위대한 유산들이 가르쳐준 지혜를 안고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세상의 역동적인 조화를 만끽하러 갈 시간이에요. 박물관의 잠엄한 정적을 뒤로하고 헬렌은 기적의 둘째 날 저녁을 아주 특별한 곳에서 보내기로 해요. 바로 화려한 조명과 배우들의 열정적인 숨결이 살아있는 연극 공연장이죠. 지금까지 그녀는 배우들의 얼굴을 직접 어루만지거나 무대의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연극을 감상해왔지만 이제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직접 눈으로 응시하려 한답니다. 그녀는 이 저녁 시간을 통해 인간의 감정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그리고 허구가 어떻게 진실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아요.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헬렌은
객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기대감 섞인 웅성거림과 무대 위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에 강렬한 빛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죠. 막이 오르고 배우들이 등장했을 때 그녀는 그들의 화려한 의상과 정교한 무대 장치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색채의 향연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해요. 보이지 않았던 시절, 오직 대사의 톤과 공기의 흐름으로만 짐작했던 인물들의 감정 변화가 이제는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 하나, 손가락 끝의 미세한 떨림 하나를 통해 그녀의 눈동자로 선명하게 파고든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 인물들이 입은 고풍스러운 드레스의 주름과 그들이 휘두르는 칼날이 조명을 받아 번뜩이는 광경은 그녀에게 잊지 못할 시각적 충격을 안겨주죠. 특히 그녀는 무대 조명이 배우들의 얼굴에 들이우는 극적인 음영을 유심히 지켜봐요. 슬픔에 잠긴 주인공의 눈동자에 고인 눈물이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순간이나 환희에 찬 인물의 얼굴에 쏟아지는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는 헬렌에게 빛이 선사하는 최고의 서사를 보여준답니다. 그녀는 배우들의 몸짓이 만들어내는 선과 곡선들이 공중에 그리는 보이지 않는 궤적을 좇으며 연극이라는 예술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깊이 통찰해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가상의 세계가 실제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때 그녀는 시각이라는 감각이 허락하는 가장 황홀한 유의를 만끽한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헬렌은 관객들의 반응 또한 놓치지 않고 살피려 노력해요. 무대 위의 슬픔에 함께 눈물을 훔치는 옆자리 관객의 모습이나 통쾌한 장면에 환호하며 밝게 웃는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들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살아있는 예술품처럼 다가오죠. 무대와 객석이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되는 그 신비로운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헬렌은 예술이 가진 위대한 소통의 힘에 다시 한번 깊은 경외심을 느껴요. 이 저녁의 공연은 그녀에게 단순히 즐거운 구경거리를 넘어 인간 내면에 숨겨진 수만 가지 감정의 빛깔을 눈으로 확인하고 갈무리하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된답니다.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려올 때 헬렌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안고 공연장을 나선답니다. 무대의 화려한 불빛은 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우들이 남긴 강렬한 찬상과 그들이 전한 삶의 진실들이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죠. 기적의 둘째 날 밤을 이렇게 아름다운 환상으로 마무리한 그녀는 이제 내일 아침 다시 마주할 현대 문명의 거대한 박동을 기대하며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빠져든답니다. 이 이틀간의 기억만으로도 그녀의 영혼은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해졌지만 마지막 셋째 날이 보여줄 현실의 풍경은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까요? 과연 셋째 날 아침 뉴욕의 거대하고 견고한 건축물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웅장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해 줄까요? 다음 장에서 현대 문명의 정수를 찾아 떠나는 헬렌의 마지막 날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기적의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의 태양이 밝았습니다. 헬렌은 이제 살아나는 이들의 얼굴과 인류 역사의 흔적을 지나 그녀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재의 심장부로 성큼 걸어 들어가요. 그녀가 찾은 곳은 거대한 철강과 유리로 빚어낸 현대 문명의 정수, 바로 1930년대 뉴욕 맨해튼의 거대한 마천 루스피랍니다. 지금까지는 지면을 타고 흐르는 전차의 진동과 도시의 소음으로만 짐작했던 그 거대한 에너지를 이제는 눈동자 가득 일렁이는 역동적인 실체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 헬렌은 먼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발 아래 펼쳐진 뉴욕의 전경을 굽어봐요.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압도적인 위용과 그 주변을 에워싼 마천루의 숲은 그녀에게
거대한 시각적 경이로움을 선사한답니다. 햇빛을 받아 은백색으로 번뜩이는 고층 건물들의 창문과 그 사이사이를 깊고 좁은 협곡처럼 가로지르는 거리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기하학적 조각품들이 질서 있게 늘어선 미로처럼 보여요. 그녀는 인간이 차가운 철골과 돌을 쌓아 올려 이토록 거대한 바벨탑을 완성했다는 사실에 경탄하며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현대 건축의 대담한 상상력을 조용히 응시한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온 헬렌의 시선은 이제 거리 위를 가득 메운 도시의 사람들에게 머물러요.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발걸음과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저마다의 삶의 흔적들은 그녀에게 그 어떤 박물관의 유물보다 생생한 생명력을 전해주죠. 출근길을 서두르는 신사들의 정갈한 몸짓, 화려한 쇼윈도 앞에서 걸음을 멈춘 여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도시의 박동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의 묵직한 움직임까지. 헬렌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강인한 의지를 발견해요.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자동차의 매끄러운 곡선 위로 부서지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색의 물결이 거리를 메우는 광경은 그녀가 평생 상상해온 세상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눈부신 것이었답니다. 특히 그녀는 강물 위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들과 그 아래를 오가는 작은 배들의 유연한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보여요. 철로 만든 거대한 그물처럼 공중에 걸려있는 현수교의 케이블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그려내는 정교한 선들은 헬렌에게 공학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숭고한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죠. 강물 위로 부서지는 은빛 파도와 그 위를 가로지르는 예인선들이 내뿜는 흰 연기는 도시가 단순히 멈춰있는 건축물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숨을 쉬는 거대한 유기체임을 증명해 준답니다. 헬렌은 이 눈부신 현대의 풍경 속에서 인간의 지혜가 일구어낸 놀라운 업적과 그 이면에 흐르는 역동적인 희망을 동시에 읽어내요. 끊임없이 위로 솟구치려는 건축물들의 기상과 그 아래를 채우는 평범한 이들의 일상은 헬렌에게 현재라는 시간이 가진 묵직한 무게와 인류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안겨주죠. 이 셋째 날 오전의 여정은 그녀에게 살아 움직이는 문명의 정수를 눈에 담게 해준 가장 찬란한 축복의 시간이 된답니다. 이제 현대 문명의 거대한 박동을 온몸으로 느낀 헬렌은 기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겨요. 그녀는 이제 화려한 도심의 그늘진 곳,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소박한 기쁨 과슬픔을 나누는 그 낮은 곳의 얼굴들을 만나러 가려 한답니다. 세상의 명암을 가감없이 담아낼 그녀의 마지막 오후는 과연 어떤 풍경을 보여줄까요? 다음 장에서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인간사의 모든 얼굴을 찾아 떠나는 헬렌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마천루의 웅장한 위용을 뒤로하고 헬렌은 이제 기적의 사흘 중 가장 의미 깊은 여정을 시작해요. 바로 화려한 쇼윈도의 불빛이 닿지 않는 도심의 그늘진 구석, 평범하고도 고단한 이들이 살아가는 낮은 곳의 풍경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녀는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명암을 가감없이 눈에 담으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본질적인 슬픔과 기쁨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 한답니다. 헬렌은 먼저 사람들이 북적이는 번화가의 화려한 겉모습 너머를 찬찬히 살펴요. 세련된 옷차림으로 웃음꽃을 피우는 이들의 활기찬 모습 옆으로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이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눈에 담는답니다. 그녀는 빈민가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스며든 쓸쓸한 공기와 그곳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절실한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유대감을 느껴요. 그녀에게 있어 인간의 얼굴이란 단순히 형체의 조합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세월과 겪어온 시련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가장 고귀하고도 슬픈 예술 작품과도 같죠. 특히 그녀는 병원을 찾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의 일그러진 표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강인한 눈빛을 응시하며 깊은 명상에 잠겨요. 보이지 않았던 시절, 어둠 속에서 상상만 했던 인간의 고통이 실제로는 얼마나 묵직한 색채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눈부신 빛을 발하는지를 직접 목격하는 이 순간은 그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심을 안겨준답니다. 헬렌은 슬픔과 기쁨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한 사람의 얼굴 위에서 어떻게 미묘한 조화를 이루며 인간이라는 드라마를 완성해 나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요. 그녀는 또한 도시의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그들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깊게 파인 주름 속에 담긴 자애로운 미소를 함께 눈에 담아요. 세상의 명암이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지탱하며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헬렌은 이 눈부신 시각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마주함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답니다. 이제 기적의 사흘이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헬렌은 자신이 마주한 모든 얼굴들을 마음의 서랍에 정성스럽게 갈무리해요. 화려한 번화가의 불빛도 빈민가의 쓸쓸한 그림자도 그녀에게는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조각들이었죠. 그녀는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껴안으며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답니다. 이 오후의 여정은 그녀에게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와 인도주의라는 숭고한 철학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준 기적의 절정이 된 것이죠. 기적의 시간이 이제 단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을 느끼며 헬렌은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올 영원한 고요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녀가 세상에 남길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사흘간의 기적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건네는 헬렌의 숭고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러 떠나보시죠. 기적의 셋째 날 밤, 마침내 사흘간의 짧고도 강렬했던 빛의 여정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요. 이제 그녀를 둘러싼 세상의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고 헬렌은 자신을 다시 감싸안기 시작한 익숙한 어둠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 영원한 고요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어둠은 사흘 전에 막막했던 그림자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녀의 영혼이라는 그림판 위에는 이미 사랑하는 이들의 자애로운 눈빛,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일구어낸 장엄한 문명의 자취, 그리고 역동적으로 박동하던 현대 도시의 풍경들이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채색화로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기적이 떠나간 자리에 남겨진 이 짙은 어둠을, 사흘간의 눈부신 기억들을 소중히 갈무리하는 따뜻하고 포근한 휴식의 담요처럼 여기며 깊은 명상에 잠긴답니다. 헬렌은 사흘간의 짧은 기적을 허락해준 우주의 섭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시력을 가진 우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삶을 관통하는 마지막 당부를 건네는 듯해요. 그녀는 우리에게 말해요. 내일이면 눈이 멀 사람처럼 오늘 당신의 눈을 사용하고 내일이면 귀가 먹을 사람처럼 오늘 음악 소리를 감상하라라고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시각이라는 축복 때문에 정작 발치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의 섬세한 꽃잎결이나 사랑하는 이의 얼굴에서 젖어나가는
미묘한 감정의 그림자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헬렌은 자신의 사활을 처절하게 반추하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비루한 일상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갈구해온 눈부신 기적의 연속임을 아주 장황하고 세밀한 영혼의 언어로 일깨워준답니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사물들의 익숙한 감촉 속에서 오늘 보았던 그 찬란한 색채들의 변주를 다시 한번 떠올려요.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이 사흘간의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단단해졌음을 느끼죠. 그녀에게 다시 찾아온 어둠은 더 이상 가혹한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라 빛의 기억을 영원히 박제하고 보존하는 신성하고도 고요한 성소가 된 셈이에요. 헬렌은 이 적막한 어둠 속에서 오히려 세상 그 누구보다 밝은 내면의 빛을 발견하며 육체적인 장애가 영혼의 찬란한 성장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낸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육신의 눈을 넘어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을 향해요. 사흘 동안 목격한 세상의 화려함과 비참함, 기쁨과 슬픔의 모든 얼굴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죠. 헬렌은 이 숭고한 깨달음을 안고 다시 찾아온 고요 속으로 평온하게 침잠하며 자신이 누린 이 기적 같은 사흘이 여러분에게는 매일 아침 반복되는 당연한 기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답니다. 그녀의 육체는 다시 어둠에 잠기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저장된 빛의 조각들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빛이 되어 그녀의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춰줄 거예요. 이제 헬렌 켈러의 기적 같은 사흘이 완전한 침묵과 평온 속으로 잦아들어요. 그녀가 남긴 이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우리가 매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편견 없이 응시하고 감동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영혼의 눈이 되어줄 것이랍니다. 사흘간의 여정 끝에 마주한 이 고유는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새로운 이해와 사랑이 시작되는 눈부신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헬렌 켈러와 함께했던 눈부신 사흘간의 기적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보다 찬란한 영혼의 눈을 가졌던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밤 헬렌이 그토록 갈구했던 그 빛의 조각들을 숙면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고 평온한 이야기 형식으로 하나씩 풀어나가 보았어요. 자극적이지 않은 잔잔한 물결처럼 그녀의 사흘이 여러분의 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이 짧은 이야기는 헬렌 켈러가 원작에 담아낸 그 깊고 숭고한 감동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랍니다. 사방이 고요한 이 밤이 지나고 찬란한 내일의 햇살이 밝아오면 여러분이 직접 원작을 찾아 눈으로 읽으며 그녀가 전하고자 했던 생의 정수를 온전히 느껴보시길 바라요. 활자 너머에 숨쉬는 헬렌의 뜨거운 심장 소리와 세상을 향한 그녀의 절절한 사랑을 직접 마주할 때 비로소 이 이야기의 진정한 기적이 완성될 테니까요. 이제는 사흘간의 모든 여정을 가슴 한편에 소중히 갈무리하고 무거운 눈꺼풀을 편안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했던 수많은 풍경과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헬렌의 어둠이 빛나는 기억으로 가득 찼듯이 여러분의 밤도 평온한 안식과 따뜻한 꿈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조금 더 눈부시고 아주 작은 것에서도 커다란 기쁨을 발견하는 축복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눈을 감고 잠에 들 시간입니다.